안녕하세요. 2026학년도 수시 모집 대전 충청권 의학 계열에 대해서 설명드릴 대전광역시 교육청 대입지원단 소속 교사 정연아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대학별 의학 계열에서 어떤 선발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는지 안내 드리도록 할 텐데요. 가나다 순으로 학교를 정리해서 목차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충주에 위치한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을 모두 선발하는 대학인데요. 지역인재 전형에서 원래 교과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작년까지는 선발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지역인재의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만 선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전 지역 학생들은 지역인재 전형 교과 전형에 지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전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지원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학생들만 지역인재 기초 및 차상위 전형에 지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코지토 자기추천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시면요. 기초 및 차상위 전형의 경우에는 선발 인원이 1명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2명 정도 감소한 상황입니다. 1단계는 내신 교과 성적 100%로 5배수를 선발하게 되고요. 면접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30%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코지토 자기추천 전형의 경우에는 작년에 비해서 10명 감소한 4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 전형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5배수를 선발하게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지역인재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는 5배수로 선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이나 종합전형 모두 면접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1단계에서는 전부 다 5배수 선발이 가능하다. 다만 지역인재 기초 및 차상위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로 100% 1단계를 통과시킨다면 코지토 자기추천 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1단계 5배수를 선발한 이후에 면접평가가 진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 서류 100%로 선발되던 전형이었는데 면접 30%가 면접평가가 도입됨으로써 작년과는 조금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코지토 자기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과학 과목은 2과목 소수점 절사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소수점 절사하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절사라고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이 절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과학 과목에서 화학 과목이 2등급이고 지구과학 과목이 3등급이다 라고 하면 평균 등급이 2.5등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절사가 된다는 표현은 이 0.5를 제외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0.5가 제외된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소수점 절사라는 표현은 2.5등급이라면 2등급으로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역인재 기초 및 차상위 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과학탐구 한 과목만 반영함으로써 조금 수능 최저 기준이 완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년도까지만 해도 수학에서는 미적분과 기하를 응시해야 된다는 표시가 있었는데요. 지정 과목이 해제됨으로써 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를 응시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이 가능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필수로 반영되는 부분이 학교폭력 기재사항입니다.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별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1호부터 3호까지는 20점,
4호부터 5호까지는 100점, 6호부터 9호까지는 200점의 감점이 부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혹시나 학교폭력 기지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얼마 정도 감점이 될지를 한번 예상해 보시고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11월 29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는데요. 수능 이후인 만큼 면접평가에 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수능 전에 면접평가를 진행하는 대학에 비해서는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담을 갖지 않고 수능이 끝난 이후부터 이제 면접평가를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면접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수능 이후부터 이제 수능 이후에 11월 29일 토요일에 면접평가가 진행됩니다.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면접평가를 물론 수능 이전부터 준비해 두시면 좋겠지만 이제 그게 어려운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이후부터 이제 11월 29일 면접평가 이전까지 한번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기초 및 차상위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 출제된 문제에 대한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공 학습 역량 및 인적성 면접으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코지토 자기 추천 전형과 이제 지역인재 전형이 있는데 두 전형 모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한 서류 기반 확인 면접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은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이제 내용을 이제 숙지할 필요는 없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는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기반 면접도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숙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별도 출제된 문제에 대한 면접도 진행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면접평가의 이제 평가 영역인데요. 이제 협력적 소통 역량, 융합적 탐구 역량, 창의적 혁신 역량, 글로컬 리더 역량 해서 이제 면접평가가 각각 30%, 20%, 20%, 30%로 진행이 되게 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성과 발전 가능성이 각각 35%와 이제 25%로 조금 반영 비율이 다르다는 점 기억하시고 면접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전년도 이제 면접 문항 예시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 종합전형 코지토 자기 추천 전형의 면접 문항의 예시를 한번 보시면 이제 인성 역량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제 예시 문항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전년도도 한번 보시면서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만의 면접 문항 예시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년도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각각 모집 인원이 이제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설이 되면서 이제 26명을 선발함에 따라서 이제 70%의 컷이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코지토 자기 추천 전형에서 선발하던 점수대보다는 조금 더 낮은 내신 등급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코지토 자기 추천 전형이나 이제 교과 전형에서 지역인재 기초 및 차상위 전형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모집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경쟁률이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0% 컷이나 50% 컷이나 이제 24학년도나 25학년도에 비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이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대전 지역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이제 입결을 보시면 이제 코지토 종합전형에 대해서 지원한 학생들은 없었고요. 이제 교과 전형의 지역인재 기초 차상위 전형과 종합전형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들이 존재했는데요. 네, 교과 전형의 이제 그냥 기본 지역인재 전형은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제가 따로 표로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전형만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교과 전형에서 지역인재, 기초 및 차상위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합격자 이제 사례 점수를 보았을 때 최저점이 2.6점 정도로 다소 이제 낮은 학생들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충족이 어려움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낮게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요. 최저점이 이제 1.94 정도로 이제 기존의 코지토에서 이제 선발하던 70% 컷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낮은 최저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이제 26명을 선발한 데에 반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9명만 선발하는, 즉 인원이 3분의 1로 감소함에 따라서 분명 입시 결과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표를 보시면 왼쪽의 표는 합격자, 하늘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합격 인원의 내신 등급 대비 이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검은색 점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제 지원자의 인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등급별 합격 및 지원 인원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2023학년도나 2024학년도에 비해서는 이제 의대 증원으로 인한 2025학년도에 선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확실히 최저점이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제 전년도 입시 결과로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접근하셨다가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발 인원이 다시 3분의 1로 감소함에 따라서 이제 입시 결과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대가 증원이 되었던 것이 다시 의대 정원이 회귀되는 부분들도 있고, 선발 인원이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체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전반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유의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4학년도 입결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보여드리는 성적 자료는 대전 사례는 일반 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작성을 해둔 이제 사례입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2024학년도가 그래도 2025학년도보다는 선발 인원이 회귀가 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2024학년도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코지토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지원 대비 합격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코지토 자기추천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서는요. 합격한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2024학년도나 2025학년도나 코지토 자기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지원한 학생들이 이제 입시 결과를 봤을 때는 그래도 1.5까지는 형성이 되어 있지만 대전 사례에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대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린 지역인재 종합전형을 지원을 하는 부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사례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 건양대학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게 되는데요. 건양대학교의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제 일반 학생의 면접 전형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 전형으로 선발하던 전형은 이제 폐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존에는 일반 학생의 최저 있는 전형과 이제 지역인재 최저 있는 전형에서 면접 평가를 진행하였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교과 100%로 면접 평가가 폐지되었다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접 평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았을 때 이제 조금 전년도 입시 결과보다는 상대적으로 올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는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선발 인원도 한번 보시면요.
일반 학생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2명 감소하였고, 지역인재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이제 전형 같은 경우에도 30명이 지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평가 폐지와 동시에 선발 인원도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운 지원을 하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 학생 최저학력 기준으로 이제 적용하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합 4등급으로 이제 여전히 이제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면, 지역인재 최저학력 기준으로 선발하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세계합 5등급에서 지금 6등급으로 변화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6등급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선발 인원이 감소하였고 면접 평가가 폐지가 됨에 따라서 내신이 더 중요해졌는데, 최저학력 기준이 5에서 세계합 6으로 변화되면서 훨씬 더 입시 결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인재 이제 기초 전형과 그 다음에 지역인재 면접 전형이 있는데요. 지역인재 기초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자격을 꼭 살펴보시고 본인이 지원 자격을 충족한다라고 했을 때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기초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선발 인원이 2명으로 이제 1명 감소한 상황이고요. 이제 1단계는 교과 내신으로 5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면접 평가를 이제 2단계에서 20% 반영함에 따라서 이제 선발하게 되는데요. 실질 반영 비율 같은 경우에는 면접 평가가 거의 40% 정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면접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합 5등급에서 7등급으로 2개 등급이나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 이제 지원 자격이 필요한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입시 결과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인재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1단계에서는 교과로서 3배수를 먼저 선발한 이후에 면접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면접평가는 마찬가지로 실질 반영 비율이 40%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면접평가의 일정을 한번 살펴보시면 지역인재 이제 기초전형 같은 경우에는 12월 5일 금요일로서 수능 이후에 진행되는 면접인 반면에, 지역인재 면접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 일자가 10월 13일 월요일로 수능 이전에 시행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시 전형에서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되었다라고 이제 따로 이제 모집 요강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형에서 1개 전형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4개 플러스 농어촌 전형은 이제 우리 대전 지역 학생들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넣진 않았지만, 농어촌 전형까지 해서 총 5개의 전형 중에서 1개의 전형만 선택해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이제 올해부터 필수로 반영됨에 따라서 이제 건양대 같은 경우에도 1에서 3호에는 30점 감점, 4에서 6호에는 50점 감점, 7호에서 9호에는 이제 100점 감점으로 굉장히 감점폭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면접 평가 방법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면접 평가 요소로는 인성 30%, 발전 가능성 30%, 전공 적합성 40%로 총 100%를 반영하게 되고요. 면접 준비실에서 면접 준비 자료를 탐독한 다음에 답변 준비를 하고 이제 인성,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다수의 면접실을 운영하게 됩니다. 즉 MMI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면접 준비를 꼼꼼히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준비하실 때도 다수의 면접실을 구성하신 다음에 이제 인성,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을 각각 이제 답변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보시면 2025학년도 지역인재 면접 전형의 면접 문항의 예시를 한번 보시면 인성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전공 적합성 질문에 어떤 질문들이 조금 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항들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제 이 면접 문제들을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답변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건양대학교 전형별 입시 결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이제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이제 최저 컷이 조금 많이 감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0%부터 시작해서 최저 컷이 다소 이제 낮은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낮은 등급대를 형성하는 것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면접 평가도 진행함에 따라 이제 순위가 뒤바뀌는 조금 이제 컷에 걸려 있는 컷에 이제 위치한 학생들이 이제 순위가 뒤바뀌는 현상들도 존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재 면접이 있는 전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원이 한 5명 정도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50%, 70% 최저 이제 컷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인원이 증가했지만 이 내신 등급 컷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의 실질 반영 비율은 높지만 그만큼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등급대가 높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최저 점수대랑 차이가 많이 그 23학년도나 24학년도나 선발 인원의 차이는 존재했지만 이제 최저의 기준이나 70%의 컷의 기준은 크게 차이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형별 입시 결과 한번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인재 전형에 최저학력 기준이 존재하는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불합격한 학생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분명히 내신 등급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합격한 학생들은 즉 지금 보시면 내신 등급대가 이제 높지 않고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학생들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내신 등급대가 높은 학생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내신대가 낮은 학생들이 합격하는 이런 사례들을 보았을 때는 면접평가의 비율이 꽤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평가가 이제 지역인재 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는 일반 학생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있는 이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평가가 없어짐에 따라서 이제 이 아래에서 이제 합격하던 이 학생들이 합격하기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얼마나 충족을 어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낮은 등급대 학생들도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고 내신 때도 어느 정도 이제 형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처럼 이제 2등급대 초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건양대학교 이제 전년도 대전 사례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22명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점으로는 2.15 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들도 합격을 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평가에 이제 반영 비율이 꽤 높았고, 그리고 생각보다 1등급대 학생들 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이 이제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맞추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았기 때문에 2등급대가 넘어가는 학생들도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최저학력 기준도 완화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세계합 이제 5등급에서 세계합 6등급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시 결과는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이제 입시 결과가 생각보다 높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건양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이 국어, 수학, 영어 전 과목과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6개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과학 과목의 성적이 조금 높고 국영수 과목의 성적이 조금 높은 학생들은 이제 한번 환산 점수를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인재 이제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격자 분포를 보셨을 때 이제 최고점과 최저점에 지금 한 명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1.0의 학생이 합격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인재 면접이 있는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1.00의 굉장히 높은 성적대의 합격, 이제 학생들만 합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대 증원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조금 올해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2024학년도의 결과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24학년도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지역인재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이제 면접이 있었던 이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앞에서 보시면 이제 최저점이 이제 1.26으로 그 전년도에 비해서는 2.15인 전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높은 입시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도 아마 이제 2024학년도 결과랑 이제 조금 비슷하면서도 높은 성적대를 유지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명을 선발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명을 선발하기는 합니다. 자, 그렇지만 최저학력 기준이 2024학년도에는 세계합 4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영역이 4등급으로 이제 돼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높았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인 반면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계 영역의 합이 6개이기 때문에 2024학년도 기준보다는 훨씬 더 이제 올라가는 입시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 물론 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입시 결과가 1.26보다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최저학력 기준이 훨씬 더 많이 완화가 됐기 때문에 1.26이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천안에 위치한 단국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와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지역 바이오 인재 전형으로서 이제 신설이 되었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이 신설이 되었다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이제 단국대 인재 전형의 이제 면접형 전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이 신설이 되었고요. 이제 지역 바이오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내신 교과 100%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한번 살펴보시면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를 지정하고 있고, 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과목 평균으로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수학을 포함해서 세 개 영역 합 4등급 이내이기 때문에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좀 자신이 있다 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한번 지역 바이오 인재 전형을 한번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이제 단국대 인재 전형 면접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도와는 다르게 이제 28명 정도 감소해서 많은 인원이 선발 인원이 감소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기반으로 3배수를 선발하게 되고요. 2단계 전형에서는 이제 면접평가 30%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준은 동일하되 이제 세계 합 5등급 이내로 이제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완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논술 80%에 교과 20%로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교과 성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수시 모집 요강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학 포함해서 세계 합 4등급 이내로 이제
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능에 자신 있다 하는 학생들은 한번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학들과 동일하게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1에서 3호까지는 감점이었고 이제 4에서 5호까지는 10점 감점, 6에서 7호까지는 30점 감점, 8에서 9호까지는 50점 감점이 이제 되게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정성평가로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류평가 요소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다른 대학들과 동일하게 이제 학업 역량이나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각각 반영을 하게 되는데 학업 역량을 총합해서 35%, 진로 역량 45%, 공동체 역량 20%로 진로 역량을 조금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평가 요소를 살펴보시면 면접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 50%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발전 가능성 30%, 공동체 역량 20%로 이제 총 100%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입학사정관 2분에서 3분 정도가 지원자 1명을 평가하게 되고요. 1인당 10분 이내로 평가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개년치 이제 전형별 입시 결과 살펴보시면 이제 전년도까지는 교과 전형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단국대 인재 전형 면접형 전형만 살펴보시면 2025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최저 등급대가 이제 3.56등급으로 훨씬 낮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높다 보니까 최저 이제 내신 등급대 학생들이 조금 더 낮게 형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전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대전 사례 한번 살펴보시면 단국대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자 중에 합격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래 살펴보시면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합격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지원은 조금 하지만 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대전 지역 학생들은 일반 계고 학생들은 이제 지원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합격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수능에 조금 자신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역 인재 전형을 조금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2024학년도 사례도 한번 살펴보시면 여전히 이제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순천향대학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구분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우수자 전형과 이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하나 전년도에 비해서는 2명 정도 선발 인원이 감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충남형 지역 인재 전형과 충청형 지역 인재 전형으로 전년도에는 그냥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던 데 반해서 이제 지역 인재를 조금 구분해서 선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전 지역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충남형 지역 인재 전형은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전 지역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우수자 전형과 충청형 지역 인재 전형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역 인재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대폭 감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형 요소를 살펴보시면 학생부 교과, 즉 내신 100%로 지금 반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합 6등급 이내로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탐구를 2개 평균해서 이제 반영하는 데에 반해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탐구 과목 하나만 반영해서 조금 더 수능 최저 기준이 교과 우수자에 비해서는 좀 완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은요, 이제 미적분과 기하뿐만 아니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수학에서 0.5등급 정도 하향해서 이제 반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탐구 2개를 선택한 경우나 사회탐구 하나, 과학탐구 하나를 선택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2개 평균에서 0.5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즉 수능 최저를 조금 더 맞추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청형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수학에서 0.5등급 하향 조정을 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은 하나만 반영하다 보니 최우수 탐구 과목 하나가 과학 탐구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 탐구 과목이 사회 탐구인 경우에는요 0.5등급 하향 조정을 해서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반 학생 전형과 충청형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지역인재 기초 차상위 전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2명 감소한 10명을 선발하지만 충청형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43명이 감소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감소한 13명의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평가는 없기 때문에 학생부 이제 100%로 이제 선발을 하게 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43명이 감소했다는 건 그만큼 입시 결과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학교 폭력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제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요. 1에서 3호는 0.5점, 4에서 5호는 1점, 6에서 7호는 2점, 그리고 8에서 9호는 3점 감점을 받게 됩니다. 서류평가 방법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학업 역량 25%, 15%에서 총 4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20%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선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전형별 입시 결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우수자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이 있었는데 이 지역인재 전형이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5명 정도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 내신 등급대가 조금은 낮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 한 8배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균치나 이제 최저 내신 등급대가 훨씬 더 많이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전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의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우수자 전형이 상대적으로 조금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이 되었는지 이제 지역인재 전형으로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제 지역인재 지원한 학생들의 이제 최저점 살펴보시면 1.3점 정도입니다. 이제 순천향대식 반영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순천향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영 교과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중에 우수한 3개 교과 전 과목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합격 컷이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원하려는 수험생 분들도 본인이 순천향대식 환산 점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등급대를 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높은 성적의 3개 교과를 조합을 해서 이제 국영수 사과 중에 예를 들면 국어, 수학, 과학이 높다라고 하면 국어, 수학, 과학 이 3개 교과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점수를 조금 더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3개 과목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전년도에는 지역인재 전형이 36명을 선발을 하였었고, 이제 24학년도나 23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31명을 선발한 데에 반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충청형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이제 10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 인원이 거의 3분의 1로 줄었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도 이제 최저점이 1.3에 이제 걸쳐 있지만 1.0인 학생들이나 1.1인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제 합격을 한다고 했을 때
1.0인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 최초 합격자 같은 경우는 1.0에서 끝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게 되고요. 그럼 1.0인 학생들도 이제 꽤 많이 존재한다면 이제 어떻게 이제 선발하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찾아보았는데, 동점자 처리 기준에는 이제 내신 성적이 영어, 수학, 국어, 과학 성적 순으로 이제 영어 교과가 성적이 높은 학생들을 우선으로 선발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적도 비슷하게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나 과학이 동일한 점수를 갖는다라고 하면 이수 단위의 수가 영어, 수학, 국어, 과학의 순으로 이제 한번 써드릴게요. 그래서 영어, 그다음에 수학, 국어, 과학 순으로 이제 이수 단위의 합이 높은 학생들이 선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은 이제 영어 교과나 수학 교과의 성적이 조금 우수해서 등급대가 이제 1.0이나 1.1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은 한번 지원을 고려해 보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일반 학생으로 지원한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합격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 지원을 했을 때 한 명이 불합격을 했고요. 이제 지역인재 종합전형으로 아마 많이 지원을 했을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56명을 선발하였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원이 조금 감소해서 13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56명에서 13명으로 감소하게 되면 이제 아래쪽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과 1.1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작년에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15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합격권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24학년도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역인재 전형,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종합전형이다 보니까 내신 성적만으로 선발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1.4에 해당되는 학생도 합격하는 사례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년도를 비교했을 때는 전년도에도 1.0이나 1.1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제 24학년도에 비해서 많이 지원한 만큼 그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가 조금 우수했기 때문에 이제 1.0이나 1.1인 학생들이 조금 많이 합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1.0이나 1.1인 학생들, 물론 1.2나 1.3이나 1.4인 학생들도 합격을 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학교 생활에 얼마나 충실히 이제 활동을 많이 했고 다양한 활동을 참여를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전년도 합격 사례를 보았을 때 내가 합격 가능성이 조금 높을까,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 중에 어떤 것을 지원하면 좋을까 하고서는 고민해 보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한번 사례를 살펴보시면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역인재 전형에서 이제 9명이 합격을 했었고요. 이제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1.1에 해당되는 학생이 최저점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인원이 많이 늘어나서 1.3 정도의 학생들도 합격을 했지만 전년도에는 24학년도에는 이제 1.1인 학생들이 이제 최저점을 이뤘기 때문에 2020 이제 6학년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남형과 충청형으로 또 지역인재를 나눠서 선발을 하는 상황이고 인원이 3분의 1로 감소했기 때문에 최고점과 최저점이 둘 다 1.0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지원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이제 2023학년도나 2024학년도에 비해서 입시 결과가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을지대학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지대학교는 학생부 교과전형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부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전형과 지역의료인재 전형,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의대 정원이 폐기되다 보니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나 지역의료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선발 인원이 15명, 38명씩 감소하면서 총 5명, 24명을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나 지역 의료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 면접평가 5%가 반영이 되었었는데 면접평가가 폐지됨에 따라서 이제 교과 100%로 이제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평가의 비율이 조금 낮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면접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이제 순위가 뒤바뀌는 일이 존재하기는 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과 100%로 선발을 하다 보니 내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시면요. 국어와 수학, 영어, 과학탐구 두 과목을 반영해서 3개 영역 합 5등급으로 선발하게 되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개 영역 합 5등급과 6등급으로 선발을 했기 때문에 3개 영역 합 5등급이 굉장히 이제 수능이 완화가 되었다. 최저 기준이 완화가 된 만큼 전년도에 비해서는 훨씬 더 24학년도에 비해서도 훨씬 더 입시 결과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되게 됩니다.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발 인원을 2명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제 전년도와 동일하게 인성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5%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이제 면접평가 같은 경우에는 9월 27일 토요일로 수능 이전에 진행되는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이제 3개 합 이제 5등급이 되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 합 4등급이었는데 올해는 3개 합 5등급 이내로 변화됨에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좀 완화되었다.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입시 결과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 의료인재 전형이 이제 신설되었습니다. 이제 특별령으로 신설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이제 면접평가를 진행하던 이 전형에서 서류 100%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었고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제 두 과목인데 이제 앞에 말씀드린 학생부 교과 전형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은 과학, 탐구 두 과목이라면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탐구 과목 두 과목으로서 사회 탐구도 응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회 탐구나 과학 탐구 이제 두 과목을 응시를 꼭 해야 되긴 하지만 두 개를 응시하였을 때 반영을 해서 이게 2개 합 4등급 이내를 맞으면 되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합 4등급 이내에서 올해는 이제 2개 합 4등급 이내로 이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수월해졌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입시 결과가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년도와 조금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 합에서 3개 합 또는 2개 합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이제 과학탐구에서는 꼭 생명과학 1이나 2를 응시해야 된다라는 지원 자격 조건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을지대를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생명과학 1이나 생명과학 2 과목을 수능에서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원을 했을 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을지대 같은 경우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학 고사가 겹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살펴보시면 기회균형 전형만 면접 전형이 있으니까 그냥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예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대전 지역 학생은 해당되진 않지만 기회균형 전형과 농어촌 전형은 2개 전형 중에서 1개 전형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에서 3호까지는 20점, 이제 4호에서 5호까지는 50점, 6에서 7호까지는 100점, 8호, 9호는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감점과 부적격 처리가 됨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성평가로 반영되며 학생부 교과전형 중에서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자격이 제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전형별 입시 결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제 지역 의료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70% 컷, 50% 컷, 최저
컷이 굉장히 많이 내려간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다시 지역 의료 인재 전형이 24명으로 38명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제 24학년도 입시 결과랑 조금 비슷하거나 또는 이제 면접평가가 폐지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완화되었고 인원이 조금 감소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입시 결과가 2023학년도나 2024학년도에 비해서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입시 결과 한번 살펴보시고요. 대전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역 의료 인재 전형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역 의료 인재 전형에 104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지만 13명의 학생이 합격을 했었고요. 그 중에서 2.05의 학생까지 최저점으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일단 존재하고 면접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순위가 뒤집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은 안 드렸지만 2024학년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최저 컷과 70% 컷이 조금 뒤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평가가 교과 내신을 뒤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총 환산 점수는 이제 면접 평가까지 반영을 했을 때 1.38인 학생이 더 낮았기 때문에 70%의 컷에는 1.44인 학생이 있고 그 다음에 최저 등급에는 1.38인 학생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면접평가 반영이 이제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올해는 면접평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순위가 뒤바뀌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2024학년도 사례보다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 사례 살펴보시면 이제 최저점이 1.44점까지 면접평가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비해서 낮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4개 합에서 3개 합으로 변화되었고 인원도 감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면접평가도 없어졌기 때문에 입시 결과는 다소 올라갈 수 있다. 이 점 생각하시고 지원을 해야겠다 라고 이제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6번째로는 충남대학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변화된 부분은 이제 선발 인원 이외에는 이제 학교폭력 기재사항에 대한 내용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살펴보시면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명으로 8명이 감소했고요. 지역인재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감소해서 25명, 지역인재 저소득층 이제 전형 같은 경우에는 1명 감소해서 3명 선발을 하게 됩니다. 교과 내신 100%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제 전년도와 동일하게 이제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과 기하 과목을 지정하고 있고 과학 탐구는 2개 평균으로 이제 지역 인재 전형 일반 전형과 일반 전형은 3개 합 4등급 그리고 지역 인재 저소득층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완화된 3개 합 6등급으로 반영이 됩니다. 네,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전년도에 학생부 종합 2 전형,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됨에 따라서 학생부 종합 1의 일반 전형과 면접 있는 전형이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 1의 서류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의 2 지역인재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3의 저소득층 전형이 있는데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진행되는데 1단계 3배수로 선발한 후에 면접평가로 33.3%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인원은 6명 감소한 14명을 선발을 하게 되고요. 종합 1의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전형이다 보니까 학생부 100%로 반영을 하게 되고 3명 감소한 6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 1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개 합 5등급 이내로 이제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은 완화가 되었다,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종합 2의 지역인재 전형과 종합 3의 저소득층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1단계 3배수 통과로 학생부 100%로 선발한 후에 면접평가를 33.3% 반영한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학생부 종합 2의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종합 1과 동일한 최저학력 기준을 이제 반영을 하는 반면에 저소득층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발 인원은 왼쪽과 같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수 지원은 이제 최대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한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전형, 지역인재 일반 전형, 지역인재 저소득층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의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전형별 자격 충족 여부에 따라서 총 4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학생부 종합의 일반 전형과 학생부 종합 2의 지역인재 전형과 학생부 종합 3의 저소득층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만 선택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호부터 3호까지는 2점, 그리고 4호부터 5호까지는 6점, 6에서 7호까지는 10점, 8에서 9호까지는 20점의 감점 요소가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로 반영되기 때문에 이제 교과전형은 정량평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로 반영된다라는 거 유의하셔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충남대학교 서류평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요, 학업적 역량을 75.5%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럼 학업적 역량이 높기 때문에 성적이 더 중요하냐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살펴보시면 사실 전공 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과 교과 성취도,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경험과 같은 내용들이 학업적 역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포함해서 75.5%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역량 24.5%로 이제 인성 역량도 평가한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면접 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의사소통 역량 37.8%, 전공 적합성 37.8%로 동일한 비율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사회적 역량을 24.4%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면접 평가 형식은요, 이제 앞에서는 뭐 MMI나 뭐 기존에 출제된 문항을 가지고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었는데,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이 제출한 학교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면접관 2인이 지원자 1명에 대해서 15분간 개별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면접 내용에 따라서 이제 불참하는 경우엔 최저점을 0점을 받게 되고요. 최고점은 100점으로 해서 이제 반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형별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시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이제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의 경쟁률을 갖고 있었고요. 모집 인원이 17명 증가하다 보니 이제 70% 컷이 상대적으로 내려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2024학년도는 조금 특이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춘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이제 좀 펑크가 났었죠. 그래서 최저 내신이 3.48이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펑크 소식을 듣고 들어온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저 내신이 1.42 정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이제 모집 인원이 많이 증가한 만큼 최저 내신 등급이 조금 낮아졌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발 인원이 25명으로 다시 감소했기 때문에 2024학년도나 2023학년도에 70% 컷 1.2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시면 지역인재 전형이 신설되면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좀 지원을 많이 한 상황이고요. 70% 컷은 이제 생각보다 교과 전형은 이제 뭐 진로 선택 과목까지 반영을 해서 내신 등급이 조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개합 5로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 전형에 비해서 조금 더 높은 성적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저 등급대도 이제 지역인재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이 세계합 4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70% 컷이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었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세계합 5기 때문에 이렇게 한 등급만 차이가 나도 70% 컷이 이제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죠. 물론 학교 생활의 뭐 기록이나 뭐 활동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컷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이제 23학년도나 24학년도를 기준으로, 물론 최저점은 펑크가 낮기 때문에 이제 70% 컷을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2의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도에 비해서 인원이 그래도 7명 정도는 줄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거 감안하시고, 이제 평균 정도의 내신 등급 때에 활동을 좀 풍부하게 하는 학생들이 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지역인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등급으로 반영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전년도나 전전년도 이제 입시 결과 바탕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역인재 교과 일반 전형도 인원이 감소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감안해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합 전형을 한번 살펴보시면 종합 1의 서류 전형과 이제 종합 2의 지역인재 전형을 보았을 때 생각보다 서류 전형에는 지원자 대비 합격자가 없고요. 이제 많은 학생들이 지역인재 전형으로 많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종합 2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불합격한 학생들 중에서도 이제 내신대가 높은 학생들이 있었는데, 물론 이 학생들이 이제 이 내신이어도 불합격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 충남대 같은 경우에는 종합 전형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미충족한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최저점을 비교했을 때 평균치를 이제 1.11 정도고, 최저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1.19 학생들이 합격을 했다. 근데 올해는 그래도 7명의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조금 더 입시 결과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활동이 이제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더 압도적으로 좋다면 이제 합격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4학년도 사례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합격자의 최저점, 지역인재 전형의 최저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습니다. 펑크가 낮다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제 올해는 펑크가 날지 안 날지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고요. 펑크가 안 난다고 했을 때는 2024학년도에 최저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50%나 이제 70% 컷을 좀 보고서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충남대학교 지원하는 학생들은 만약에 내가 내신대가 조금 그래도 좋고 활동도 좀 많이 했고 최저학력 기준이 조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래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제 2 전형인 지역인재 전형을 지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활동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근데 내신만큼은 진로 선택 과목도 A를 받아서 내신 등급이 많이 올라가서 조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좀 높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교과 전형,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인재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교과가 좀 어려운 때는 조금 최저 충족률이 좀 낮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최저 충족률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북대학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교과 전형, 지역인재 전형, 지역경제 배려 대상자 전형으로 각각 선발 인원은 꽤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인 만큼 교과 100%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탐구에서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를 지정 과목으로 하고 있고요. 수학을 포함해서 세계 영역 카 4등급, 5등급, 6등급으로 순차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충남대와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과학 탐구가 2개 반영이 아니라 한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충남대에 비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는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쉬운 만큼 입시 결과는 조금 더 충남대에 비해서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종합 원 전형과 종합 투 전형이 있는데요. 종합 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1명 감소했습니다. 종합 투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전형이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1명이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원 전형에 감소한 인원이 종합 투 전형으로 간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서류 전형 100%로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 원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만큼 학교 생활에 대한 충실도나 다양한 활동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교과전형과 동일하게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지역인재 교과전형과 동일하게 3개 합 5등급 이내로 상대적으로 이제 종합 원 전형에 비해서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입시 결과는 낮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점수로 감점하는 형태가 아니라 퍼센트로 감점을 합니다. 그래서 총점에 1부터 3호까지는 2%, 4에서 5호까지는 5%, 6에서 7호까지는 10%, 8에서 9호까지는 20%를 감점을 하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정성평가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네, 서류평가 기준은 이렇습니다. 학업적 역량을 76.25%, 사회적 역량을 23.75%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충남대와 비슷한 서류평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학업적 역량이라고 해서 학업 역량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역량도 같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형별 입시 결과입니다. 전형별 입시 결과 살펴보시면 2023학년도나 2024학년도에 비해서 2025학년도에 지역인재 교과 전형의 인원수가 거의 이제 4-5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70% 컷은 이제 2024학년도랑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2023학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낮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를 비교했을 때는 이제 2023학년도나 2024학년도나 7명 선발할 때는 1.1 정도에 그쳤다면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의 4배 정도, 5배 정도 증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50%가 1.2 컷을 유지하고 있다, 내신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7명에서 12명으로 23학년도, 24학년도에 비해서는 증가한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 컷이나 70% 컷이 1.1보다는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1.1과 1.2 이제 안쪽에 이제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나머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종합 원 전형과 종합 투 전형의 이제 상황을 살펴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 원 전형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거의 1.1 이내의 학생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 반면에 종합 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에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50% 컷이나 70% 컷이 조금 종합 원 전형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 투 전형이 1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전년도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대전 사례 한번 살펴보시면요. 대전 지역에서는 사실 종합전형 2에서 이제 합격한 학생이 물론 지원자도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합격한 학생이 없어서 지역인재 전형을 살펴보시면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32 등급대 학생들까지 합격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인재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원이 이제 감소했기 때문에 이제 12명 선발하기 때문에 훨씬 더 감소했죠. 그래서 내신 등급대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예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비슷하게 2023학년도, 2024학년도를 살펴보시면 거의 이제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격한 학생들이 1.16 최저점이었죠. 24학년도도 이제 1.2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도 2024학년도에는 사실상 합격자가 없습니다. 일단 지원 자체를 많이 안 하기도 하고요. 종합 원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2학년도부터 2023학년도에 이제 딱 1명,
1.0대 등급대 학생이 한 명 합격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대부분 종합전형에서는 지원자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합격을 조금 보기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대전 충청권 의학 계열의 이제 대학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의대 증원이 작년에 됐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대가 다시 정원이 회기가 되면서, 그리고 올해 재학생이 인원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재학생의 영향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대학들 보시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 대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완화된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입시 결과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대학별로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전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됐는지, 완화가 됐는지 아니면은 그대로인지, 그거에 따라서 또는 선발 인원이 많이 감소했는지 아니면 조금 감소했는지 아니면 변화가 없는지, 이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이제 본인에게 조금 적합한 이제 의대를 좀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년도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의학 계열의 이제 등급대는 올라갈 것으로 조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50% 컷에 들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담임 선생님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 학교에서 이제 그 대학을 지원을 했을 때 합격률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지 이제 그 학교에 대해서 우리 학교의 생활기록부가 좀 이 대학에 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본인의 활동도 중요합니다. 내가 활동을 많이 했는지 이런 것들까지 다 고려하신 다음에 지원을 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에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미흡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수험생 여러분들이 한번 모집 요강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수적이지만 그래도 본인의 이제 내신 등급이나 활동 생활기록부에 맞는 이제 지원 전략을 수립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대입지원단 소속교사 정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